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 기자입니다. 네, 지난 시간 최순실 씨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최순실 씨가 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뭐 개입한 게 있다. 이게 하나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요즘은 최순실 빼면 얘기할 게 없어서 시국이 이렇습니다. 네, 지금 경북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던 사건이죠. 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여기에도 최순실 씨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 좀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최순실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비를 통해서 미국의 이제 군수업체와 짜고 결국 사드를 도입한 거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뭐 100조에 달하는 돈을 지금 미국 군수업체에 갖다 바친 꼴이 됐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100조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0조인가요? 그 정도인가요? 네, 정말. 아무튼 상당히 많은 돈이다. 한마디로. 4대강 그거 다 파시는데 20조인가요? 네. 4대강을 5번 4대강을 5번 하는데 20개 강을 파헤칠 수 있겠네요. 생각을 해보면 뭐 4번 4대강 4번인데 이게 5년 동안 진행된 거 아닙니까? 이명박 기간 동안. 그거에 5배를 지금 5년 동안 쓸 돈을 지금 한 방에 한 방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이 사드가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경북이 부글부글 끓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도 있더라고요. 박근혜 정부의 이제 이 치적 중에 하나다 이게. 경북 지역이 전통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보수 여당의 어떤 이제 텃밭. 텃밭이다. 근데 이게 사드 배치를 하면서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렸다. 그래서 경북 지역에서 왜 박근혜 초상화를 막 마을회관에서 떼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게 다른 지역에서 뗀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지역 감정을 근본적으로 파탄낸 정부? 이거 역사의 길이 나올 거다. 이런 아버지가 만든 지역 감정을 딸이 지금 허물어뜨린 건가요? 네, 그런 이제 일종의 우스갯소리인데 좀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이 사드를 배치하는 게 북한의 핵 문제 때문이다. 핵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 사드 배치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일단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사드 배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사드 배치가 처음 결정된 게 7월 8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때부터 나온 각종 성명과 담화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북한이 사드 배치의 배경으로 꼽는 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다 이렇게 꼽았어요. 네. 그래서 그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7월 11일 날 나왔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허황하기 그지없는 세계 재패 전략 실현에 환장이 된 나머지 조선 반도를 열핵 전쟁 마당으로 전변시키고 이를 통해 침략적인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보려고 하고 있다.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위 체계 사드를 남조선에 배비하기로 공식 결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미국이 자기들의 세계 전략 때문에 배치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 경고도 같은 날 있었는데 특히 미국, 남조선 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해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국들을 견제하고 군사적 패권을 거머쥐자는데 그 형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국이라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때문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7월 22일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요. 미국과 괴뢰패당은 사드의 남조선 배치가 그 누구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때문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그것은 미국의 핵전쟁 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고 이미 이 순간에 우리 공화국과 주변 나라들의 핵 선제 공격을 가하여 세계를 제패하려는 흉악한 기도를 가리기 위한 서푼짜리 기만 술책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은 명분일 뿐이라는 거죠. 7월 달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쭉 했던 거고. 네. 어쨌든 미국이 이걸 원해서 사드를 배치를 하는 건데 사실 뭐 배치한 땅은 우리 땅 아닙니까? 네, 한국에 배치한 거죠. 박근혜 정부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북한에서는 미국과 박근혜 정부가 일치했다, 요구가 일치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특등 친미 주구인 박근혜가 청와대 안방에 들어앉을
특등 친미 주구인 박근혜가 청와대 안방에 들어앉아 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것 써먹어 보려는 상정과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기어이 북핵 포기 기도를 실현해 보려는 땡땡이 서로 배꼽이 맞아 이루어진 밀실 흥정이 바로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다. 땡땡은 좀 약간 이제 방송 용어가 아니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건데 네. 북한의 이 성명이나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과격한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 둘의 요구가 일치했다. 그래서 미국도 사드 배치하려고 한 요구가 있었고 한국도 그런 요구가 있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사드가 배치되면 그 한국에서도 몇몇 진보 단체, 진보 평화 단체에서 이거 사드 배치되면 전쟁 위기가 오히려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했어요. 네. 7월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나온 건데 미국과 박근혜 패당의 사드 배치 강행에 대응하여 주변 나라들의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들이 취해지는 경우 남조선은 대국들 간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갈등과 마찰의 한복판에 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앞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대국들 간의 우발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임의의 순간에 사드를 겨냥한 국적 불명의 핵 타격 수단이 날아들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조선이 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전쟁 나면 사드가 배치된 지역은 일단 공격받는다. 이런 거죠. 네. 누구든 공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북한 입장에서는 그 동북아시아의 평화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사드를 배치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뭐 거의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아까 땡땡 네. 멋이가 나왔는데. 그래서 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보면은 이번 사태를 통하여 박근혜야말로 동족 대결과 북침 야망 실현에 미칠 대로 미쳐 민족의 운명과 이익을 서슴없이 팔아먹고 지역의 평화 안정까지 거침없이 파괴하는 2세의 4대 매국노 전쟁 사항꾼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더욱 똑똑히 드러났다. 이렇게 좀 비난을 했고요. 네네. 그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는 남조선을 세계 최대의 핵 전쟁 발원지, 참혹한 핵 전쟁터로 전락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외세에 섬겨바친 박근혜 패당의 친미 사대적 망동을 천추에 용납 못할 매국 배족적 행위로 낙인하고 전체 조선 민족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예. 강하게 규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이 상당히 긴데요. 아무튼 엄청나게 규탄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이제 북한이 이렇게 말만 한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또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7월 11일 날 곧바로 나왔어요. 그 포병국 중대 경고에서 세계 재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치와 장소가 확정이 지금 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 제3부지 얘기 나오면서. 그런데 그 발표가 된 건가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3부지는 발표가 됐어요. 그 골프장으로. 근데 거기에 뭐가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네. 나 지금 나라가 지금 예. 뭐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거 제3부지는 확정했다고 이제 발표는 했는데 사실 이것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애초에 처음에 그 성주에 배치하겠다라고 발표할 때도 그게 확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하니까 그럼 딴 데 알아볼게라고 해서 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 또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골프장 거기가 무슨 원불교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특히 반대하고 뭐 성주 국민들은 여전히 성주만 아니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한국에는 안 되는 거다 이러면서 계속 네.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대가 성주긴 하지만 김천이랑 또 가까워서 네, 김천 분들께서도 네. 지금 또 계속 촛불을 하고 계시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직까지 이 경고는 실행되지는 않았다. 네. 확정이 안 된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네네. 그리고 사실 사드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도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드가 배치됐을 때 진짜 막을 수 있느냐, 북한 미사일 막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북한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라 했냐면 그 9월 15일 날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사드 따위로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된 우리의 핵 공격 수단들을 막아보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왜 안 되는지 얘기한다기보다는 못 막는다. 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 그래도 뭐 SLBM만 하면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드가 이제 120도 각도로만 레이더가 되니까 네. 뒤에 와서 쏘면 뭐 끝장이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미국에서는 그럼 3대를 배치하면 되겠네. 그래서 한 개가 아니라 이제 3개를 배치하겠다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죠. 한 개는 미국 돈을 하지만 나머지 2개는 너희 돈을 해.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네, 분위기는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고 아까 제3부지 얘기도 잠깐 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또. 네, 이제 그 제3부지가 발표된 이후에 제3부지와 관련해서 따로 입장이 나온 건 없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전부터 제3부지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북한은 그건 어차피 기만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8월 13일 날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에 이렇게 나왔어요. 남조선 인민들의 생명은 물론 온 결의 운명을 엄중히 위협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사드는 남조선 땅 그 어디에 가져다 놓아도 재난과 불행의 화근 덩어리로밖에 달리 될 수 없다. 무지무능하기 그지없는 박근혜가 성주군 주민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격노한 민심을 제3지역 검토라는 어리석은 잔꾀로 조금이라도 가라앉힐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말 그대로 천하에 미련한 매국노라고밖에 달리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네, 좀 약간 육두문자에 가까운 말들만. 그래서 이건 어차피 이제 잔꾀 부리는 수작인데 그걸로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북한이 사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부정적이고 사드 배치하면 남북 관계 훨씬 안 좋아지겠구나. 뭐 이런 예상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의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참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참 큰 해악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아무튼 모쪼록 이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 사회 문제가 지금 이제 전국이 잘 풀려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결국 이런 거잖아요.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의 이 국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다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상당히 세밀하게 개입했다라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모든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뭐 사드뿐만 아니라 뭐 지난 시간에 뭐 남북관계 얘기도 좀 했는데 개성공단을 비롯해서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온갖 아무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 결정됐던 것들은 다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정당 해산에도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정치에 그럼 직접 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네. 남북관계, 뭐 무기 구입 이런 것들 진짜 거의 국정 전반에 다 개입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당장 중단을 해야죠. 그렇죠.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재검토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잘 풀려서 우리 국민들이 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NK투데이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 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NK투데이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